저희는 주말부부였습니다. 두 번 다시 저의 결혼 생활에 대해 말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주저리 꺼내놓게 되네요.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 결혼해서 평생을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해야 결혼 생활도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부부는 신뢰가 깨지면 모든 게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신뢰가 굉장히 두터운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정상 주말부부로 하게 되어도 남편을 믿고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주말부부를 하게 된 것은 남편이 경험도 없는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지인빨, 계역빨이라고 하나요? 처음엔 너무 잘 되어서 무서울 정도였죠. 정말 남편 말 따라 떼부자 되는 줄 알았습니다. 괜히 남편 사업을 말린 게 무색할 정도였지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남편 또한 경험 없이는 뭐든지 도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사업이 망하고 나서야 그때 뼈저리게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한순간에 사업이 무너져가는 압박을 못 이겨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못 먹던 술을 먹기 시작했고 심지어 어렵게 끊었던 담배까지 피더군요. 옆에서 보기에도 너무 힘들었어요. 나중에는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어요. 사실 남편이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시부모님 두 분께서 워낙 아들아들 하셔서 남편이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말 무턱대고 해주시는 분들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남편이 좀 경험을 쌓아서 했으면 하는데 시부모님들까지 으쌰으쌰 하니까 그거에 더 들떠서 일을 저지르더군요. 남편의 형제는 위로 누나 하나 있고 아래로 여동생도 있었는데 특히 누나가 부모님이 남편을 아들이라고 더 신경 써주는 것도 꼴보기 싫어했는데 사업까지 밀어준다는 소리 듣고는 몇 달간 발걸음을 뚝 끊었어요. 그래도 시부모님 두 분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았어요. 시어머니 하시는 말이 시누이 결혼할 때 섭섭지 않게 다 해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욕심이 하도 많아서 결혼해서도 친정부모 다 벗겨먹으려고 한다고 흉을 보시더라고요. 어쨌든 첫째 시누와는 사이가 안 좋고 그나마 막내 시누이는 그냥 그런데 이것도 돈에 발끈해서 자기 시집 보낼 돈은 남겨두고 오빠 밀어주라고 따지고 들더군요. 저희 시누이들도 남편도 부모님한테 바랄 땐 당연하다고 하는 행동들이 저는 이해가 안 되더군요. 저는 어렵게 시골에서 자라서 부모님 생각하면 마음이 저리고 시린데 이것들은 하나같이 이기적이더군요. 남편이 처음부터 저랬으면 저도 만나지 않았을 텐데 연애 때나 신혼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한테 재산을 상속받고 나서는 제가 그동안 봐왔던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사치도 늘고 허세가 이걸 끝까지 살아 마라 할 정도로 변하는데 사람 한순간에 변하니까 정이 똑 떨어지게 되더군요. 제 기분에 상관없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이렇게 똘똘 뭉쳐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아버님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논이며 산 다 정리해서 딸들 몇 푼 떼주고 나머지는 남편한테 투자를 했어요. 그게 아주 큰 실수였지요. 아버님은 전 재산을 다 몰빵한 거죠. 남편이 아버님께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렸을 때 완전 획하게 설명하더라고요. 저도 솔깃할 정도였으니 기가 얇으신 아버님과 어머님, 남편한테 넘어갔죠. 남편이 영업 쪽에 일을 했던 사람이라 말이라면 끝내주거든요. 저도 어떻게 보면 그 말 잘하는 모습에 속아 결혼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들 부자인 거 몰랐고 시누이들 완전 개차반인 거 몰랐어요. 저에게 결혼 생활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완전 동물의 왕국이었습니다. 서로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하고 뺏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더군요. 아버님도 그동안은 움켜쥐고 사셨는데 친구가 아들한테 투자해서 재미를 톡톡히 봤다는 말을 듣고 아버님이 남편을 처음 꼬드겼고 남편은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둬버리고 사업에 몰두를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큰돈이 생기니까 욕심을 부리고 더 재산을 늘려보려고 했던 거죠. 아버님은 노후를 조금 더 즐기면서 편하게 지내시려는 마음에 있는 거 다 투자했는데 그만 남편의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서 아버님은 그 충격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다행히 위기를 넘겨서 거짓말로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거짓말로 끝까지 아버님을 속일 수가 없었어요.
결국 모든 게 거짓인 걸 아시고 또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다시 일어나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시누이는 아버님 소식을 듣고도 아버님이 저희 남편을 편애했다고 생각하고 상을 치른 동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실 아버님은 투자 목적이었는데 그거에 오해가 생겼던 것 같더라고요. 구차하게 전화해서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돌려버렸는데 그걸 제가 나서서 신경 쓴다고 달라질 게 없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아버님 상을 치르고 시부모님 집도 넘어가게 되었는데 다행히 저희 집은 건질 수 있어서 결국 저희 집에서 함께 합가를 하게 되었어요. 저의 고난의 시작은 이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결혼해서 하루를 어머니와 온종일 있어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같이 있는데 왜 그렇게 숨이 막히던지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다들 집순이라 새끼를 다 챙겨야 했어요. 처음엔 남편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는데 제가 그동안 참았던 핵폭탄이 터지면서 그때서야 선배 소개로 집에서 한 2시간 거리 되는 곳에 일거리가 있는데 해볼 생각 없냐고 해서 고민 끝에 그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사업 망하기 전부터 그 선배라는 사람이 빨리 접고 다른 일 하라고 일자리를 알아봐 줬는데 고집을 부리더니 망하고 나서는 자존심에 허드렛 일에는 아예 선을 그어버리고 관심을 두지 않다가 시어머니, 시누이 저 사이에서 살아남기 힘듦을 알고는 멀리 피해버리더군요. 비겁한 자식이란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일을 한다고 하니까 용서가 되더군요. 남편이 직장을 구해 나가기 전까진 저도 나가서 돈을 벌지 않았어요. 왜냐면 다들 집구석에서 먹고 놀고 있는데 저 혼자 나가서 돈 버는 것이 열이 받았어요. 2주 정도 일을 했었는데 일을 하고 퇴근하면 돌아버리는 줄 알았거든요. 집에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면서 청소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여놓은 그릇을 보니까 몸에서 천불이 났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이씨 집안의 가정부가 되겠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있든 말든 전혀 개의치 않고 싱크대에 어머니가 아끼는 그릇이 그대로 담가져 있길래 가스레인지에 라면 먹고 국물까지 그대로 놓아둔 큰 냄비를 들어 싱크대에 던져버렸어요. 그걸로도 성이 안 차서 들어서 몇 번을 내리쳤어요. 그릇은 한순간에 다 아작이 났고 어찌나 힘있게 내리쳤는지 냄비가 다 구겨졌더군요. 다들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놀라서 부엌으로 뛰쳐나오더니 시어머니 그릇부터 챙기면서 한다는 말이 너 지금 설거지 안 해놨다고 시애미한테 지금 쉬라도 하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누구 때문인데 어디서 버릇없이 못돼 처먹은 행동을 해?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냐? 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뱉은 거죠.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저를 건드렸어요. 저는 그날 그동안 쌓인 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 사업에 바람 들었을 때 저는 말렸어요. 그런데 사업이라고 등 떠민 사람 제가 아니고 부모님이었다는 거 잊으셨어요? 왜 제 탓을 하고 심지어 친정까지 거들먹거리세요? 왜 이제 와서 그 책임을 저한테 떠넘기시는데요? 하자 또 한다는 소리가 친정이라도 잘 살아야 기울어진 집안 회복이라도 하지 하면서 제 속을 긁더군요. 시어머니 완전 끝을 가자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시누이까지 합세해서 저를 몰아가더군요. 시누이 이것이 똥오줌 못 가누고 언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언니네 때문에 나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내 방도 없이 조카들 방에서 저도 참고 있는데 언니가 뭘 잘했다고 이러세요? 하는데 잘됐다 싶었어요. 언제 한번 날 잡아 저것부터 잡으려고 했는데 알아서 지 무덤을 파더군요. 아가씨, 제가 분명히 아가씨는 제가 따로 사시라고 어떻게 해서든 월세 정도 얻을 돈 도움 준다고 했는데 스스로 싫다고 하고 이 집으로 들어왔으면서 왜 그딴 말을 하죠? 그리고 여기가 호텔이에요? 밥값은 하셔야죠. 지금 사는 곳이 달라지고 사는 방식이 달라졌으면 생활했던 습관도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현실을 맞게 맞춰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자기 속옷 하나 제대로 빨지도 않고 세탁실에 떡하니 벌려놔요. 어머님도 딸 하나 정말 잘 키우셨네요. 하자 시누이 발끈에서는 이것이 위아래도 없이 달라들고 시어머니 할 말 없으니까 그런 시누이한테 욕을 하면서 그만하라고 잘한 거 없다고 뭐라 하시더군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그럼 지금이라도 두 분 다 여기 계시지 말고 나가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당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어떻게? 무슨 돈이 있다고 나가? 하길래 그러니까 돈을 벌라고 다들 돈이 어디에서 떨어져? 왜들 방구석에 처박혀서 돈이 나오기만을 바라고 있냐고. 아가씨도 이제 다음 달부터 생활비 내세요.
어머님은 애들 봐주면서 용돈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다들 이제 생각들 좀 하고 사세요. 말하고 저는 방으로 들어왔어요. 시어머니 그나마 집에서 쫓겨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안심인지 제 말에 따르더군요. 그리고 남편도 그렇게 해서 따로 나가 살면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누이 이것이 엄청나고 아주 더러운 일을 저지르고 있었더군요. 아주 더러워서 입 밖으로 꺼내기도 힘드네요. 저는 아침에 8시면 출근 시간에 늦지 않게 집에서 나가고 시어머니는 애들이 8시 반쯤 애들 원에 데려다주고 살림을 도맡다 하십니다. 그리고 시누이도 지금까지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 집에서 쫓겨나기 싫었던지 분식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워낙 이쁘장하게 생기고 여리여리해서 일을 잘할지 궁금했는데 그만두지 않고 잘 버티더군요. 다들 일을 하게 되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저희 안방에서 남자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남편도 집에 없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애 둘 저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하루는 일이 평소보다 일찍 끝나서 은행 볼일을 보려고 안방을 서둘러 갔는데 남편 화장품 냄새도 아니고 약간 생소한 냄새의 화장품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땐 그 냄새가 뭔지 신경 쓰이기만 했지 저를 경악하게 만들 정도의 일이 있었을 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바빠서 서둘러 집을 나왔기 때문에 끝까지 신경 쓰지 못했네요. 어머님도 계시지 않아서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이불 빨래를 할까 고민하다 한 주 더 쓰고 빨까 고민하면서 침대볼을 살피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집안에 노랑머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코트보단 길고 단발머리보단 조금 짧은 머리카락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소름이 돋으면서 얼른 이불을 갈면서 설마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꾸 찜찜한 생각이 스치는 거예요. 제가 애들과 침대에서 생활하고 있고 애들 방이었던 곳에서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가 이 침대를 썼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가정용 CCTV 알아보니까 저렴한 것도 있어서 큰맘 먹고 설치를 잘 안 보이는 쪽에 해뒀습니다. 저는 출근해서도 확인을 수시로 하고 못 본 것은 퇴근해서 확인했어요. 그런데 CCTV를 설치했는데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먹으면서 정말 찜찜한데 증거가 잡히지 않아서 거실에 한번 달아볼까 고민하고 있던 참에 동료가 제 옆으로 와서 앉길래 전화기 CCTV 전원을 끄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걸 틀어놓고 옆 사람과 얘기를 하다가 무의식적으로 가방에 전화기를 넣었어요. 그런데 5분쯤 지나서 갑자기 식당 안에 19금 영화에서나 나올까 하는 여자의 이상한 소리와 함께 흥분한 소리 그리고 웃음소리가 너무나 크게 울려 퍼졌어요. 저는 처음에 제 휴대폰에서 소리가 나는 줄도 모르고 남자 쪽들을 보면서 뭐야 밥 먹으면서 뭐 저딴 거를 보고 먹냐 하고 욕을 했는데 순간 머릿속을 스치면서 아차 했어요. 설마 하고 제 폰을 봤는데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같이 밥을 먹던 동료들은 그것을 보고 난리가 났죠. 완전 시누이하고 남자하고 뒤엉켜서 아주 생쇼를 하고 있었어요. 순간 놀라 볼륨을 낮췄는데 이대로 있다가 나중에 말할까 하다 중요한 순간에 저는 이것들을 놀래주기 위해 소리쳤습니다. 야 니들 지금 거기서 뭐하는 짓이야? 둘은 서로에게 너무 빠져서 제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더군요. 저는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이선아 너 지금 할 짓이 없어서 오빠 방에서 그 짓을 하는 거야? 하자 그때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주변을 살피기 시작하더군요. 아무래도 CCTV를 찾는 것 같았어요. 시누이 이것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발견하고는 방바닥에 내동댕이 치는지 순간 화면이 정지가 되었어요. 저는 이미 녹화를 다 시켰는데 그것까지는 몰랐던가 봐요. 제 동료들은 저보고 머리 잘 썼다고 하면서 아주 보기 좋게 한 방 먹였다고 자기들이 더 속 시원하다고 하더군요. 그 노랑머리 정체는 바로 시누이와 함께 있던 놈거였어요. 시누이 이것이 그동안 남자를 집으로 불러들여 제 침대에서 그 짓을 했던 거였어요. 시어머니 시장을 가거나 아무튼 집을 비운 사이에 와서 그것도 제 방에서 그딴 짓을 했다는 게 아주 더럽고 불결했어요. 저는 일을 끝내고 서둘러 집으로 갔는데 아가씨는 없었어요. 저에게 창피했던지 저를 피해 집을 나가버렸더군요.
그렇게 해서 아가씨는 제 집에서 자연스럽게 지발로 나갔고 다음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입니다. 저는 아가씨에 대한 이런 엄청난 사건을 시어머니한테 말했더니 그거 하나 이해 못 해주냐고 되려 저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돈도 없고 지 방도 없어서 새언니 방 좀 빌려 쓴 거 가지고 난리친다며 뭐라 하는데 시어머니랑도 살기 싫었어요. 시어머니한테는 어머니 방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도 기분 찜찜한데 낯선 사람이 제 방에서 뒹굴었다고 하니까 역겨워요. 어머니 이게 이해되세요? 전 이해 못해요. 하자 시어머니 한다는 말이 그래서 네 시누이 쫓아내니까 속 시원하냐? 제가 쫓아낸 게 아니고 자기 발로 나간 거죠. 자기도 저보기 얼마나 부끄러우면 그랬겠어요. 어머니도 이 집에 더 계시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세요. 하자 시어머니 갑자기 방바닥에 덜퍼덕 주저앉아 전현이 이제 시애미도 버리려고 한다고 소리 지르는데 꼴보기 싫었어요. 저는 다음날 애들 어린이집에 보내고 지인한테 픽업도 부탁하고 서둘러 남편한테 알리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때마침 쉬는 날이기도 해서 말도 없이 남편이 지내고 있는 곳에 갔어요. 그런데 그날 저는 남편의 배신의 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의 집 앞에 도착해서 퇴근 전인 남편에게 뭐라도 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려고 전화를 했더니 남편이 반가운 목소리보다 너무나 놀라면서 저를 자기 회사 쪽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조퇴를 할 수도 없다면서 저보고 와서 퇴근 시간 기다렸다 같이 밥 먹고 들어가자고 하는데 저는 그냥 남편이 혼자 지내고 있는 곳 가서 좀 치워주고 쉬고 싶었어요. 말은 알았다고 말하고 물건만 거실에 두고 가겠다고 말하고 문을 열었는데 예민해서 그런지 냄새를 잘 맡는 제 코에 여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향이 너무 은은하게 나서 보니 현관문 쪽에 방향제를 뒀더군요.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저는 그냥 청소나 할까 하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집이 몇 주 전에 왔었던 때와는 다르게 너무나 깨끗했어요. 꼭 마치 여자 손이 지나간 것처럼 깔끔했습니다. 워낙 저희는 서로 신뢰를 해서 여자 뭐 이런 쪽으로는 아예 생각하지 않고 그냥 청소기만 돌렸어요. 저는 일단 침대 쪽부터 바닥을 밀었는데 침대 아래에서 뭔가 툭툭 걸리는 거예요. 안을 내려다보려고 할 때 때마침 전화가 울렸고 남편이었어요. 밖에서 밥을 먹게 나오라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귀찮으니까 그냥 오라고 하고 서로 자기 말들을 했죠. 저는 그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서 쉬고 싶었어요. 그날따라 보일러를 틀어놔서 침대보다 바닥에 눕고 싶어서 바닥에 누워 있다가 침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가 저는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침대 아래에는 남편의 선배라는 부인이 침대 아래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보고 당황해하면서 무릎 꿇고 빌었고 남편도 때마침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더군요. 남편 역시 저를 보자마자 미안해 연신 미안하다라고만 했어요. 이것이 저를 밖으로 불러내려고 했던 이유를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정말 제가 자기 엄마 시누이 다 데리고 있는데 이게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저는 절대로 둘 다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둘 다 제발 선배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빌더군요. 그 여자 자기 남편한테 말하면 자기 죽는다고 손이 발이 되게 빌고 있었는데 그때 그 선배라는 사람이 저희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둘 다 저에게 무릎 꿇고 빌고 있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딱 봐도 어떤 상황인지 짐작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선배라는 사람이 같이 술을 먹으려고 했던지 손에 술하고 안주가 들려 있더군요. 그 선배라는 남자는 가지고 있던 것을 그 여자를 향해 바닥에 힘껏 내팽개 쳤어요. 그 순간 소주병이 터지고 집안은 술 냄새와 여자 울음소리로 방안을 가득 메웠어요. 그 남자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이 새끼가 은혜를 원수로 갚아 하면서 얼굴에 주먹질을 날렸고 그 여자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버리더니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남편 후배를 건드려 넌 그 버릇 죽어서나 고칠 거야 하더군요. 아무래도 여자는 이번 일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정말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말이 실감나도록 그 남자는 남편과 자기 아내를 사정없이 팼어요. 저도 본 것은 있어서 괜히 저까지 피해가 올까봐 말리는 신용은 했습니다. 결국 신고 들어오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집으로 올라와 이혼을 준비했고 시어머니 나중에 사정을 알고 이것 또한 제 탓으로 말하더군요. 제가 당신 아들을 밖으로 내몰아서 바람이 났다고 아주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길래
이번엔 시어머니도 버려야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남편 놈 연락해서 자기 엄마 데려가라고 했어요. 시어머니 끝까지 안 가겠다는 거 남편이 와서 데려갔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올라오셔서 한바탕 더 난리가 났고 결국 이혼은 그리 어렵지 않게 했습니다. 아주 지긋지긋하게 세 사람을 다 끊어내게 되어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저는 살던 집 정리하고 시골에 내려가 친정 부모님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라는 사람의 와이프는 이혼해주지 않아서 고통스럽게 그 남자 옆에서 숨죽여 산다고 들었네요. 그 남자로서는 최고의 복수라 생각해서 놔주지 않는 것 같아요. 다 자업자득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의 가슴에 못 박고 절대로 행복하면 안 되죠. 그래야 공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엔 제 사연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꺼내놓기 망설였는데 말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고 홀가분해졌어요. 이젠 당분간은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읽어드리는 해바라기 사연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